안녕하세요. 직장인 뉴스동입니다. 하루 10분 경제 뉴스 10개, 나스닥, 코스피, 암호화폐 장 변화 알아보며 재테크 함께 공부해 봅시다. 9월 21일 라이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여전한 아파트 신고가 행진, 주담대 꺾여도 창구는 북적.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 승인액이 증가하고 상담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대출 진행은 제한적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고객들이 대출 상담 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4천 건대로 회복, 627 대책 효과 반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27 대책 시행 이후 다시 증가하여 4,017건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으며 성동구는 전월 대비 약 93% 증가했습니다. 반면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은 강남구와 송파구는 거래량이 급락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2분기 한국 수출품 부가관세 4.6조, 6개월 전보다 47배. 미국이 2분기 한국 수출품의 부과한 관세가 33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6개월 전보다 47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자동차 및 부품이 전체 관세의 57.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실효 관세율은 수출 상위 10개국 중 3위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관세 증가로 인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예상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수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사입니다. 10월 금통 이슈나 하는 열일 정부 거시대책 촉구 주목. 한국은행은 10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정부의 거시대책을 촉구하며 금리 인하보다 먼저 거시 건전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로 금융 불균형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금리 인하가 금융 안정 위험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한은은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가 서울 아파트 가격과 주담대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며 정책 간 긴밀한 공조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 이전에 거시 건전성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 기사입니다. 동해 가스전에 외국계 회사들 입찰, 대왕고래는 실패의 최종.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에 외국계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국내 기업은 응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대왕고래 구조에 대해 경제성이 없음을 최종 확인하고 추가 탐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투자 유치에 대한 협상은 적합한 투자자가 선정된 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기사입니다. 서학개미 9월 AI 채굴주 배팅의 웃음, 반도체 소프트의 눈물. 서학개미들이 9월에 인공지능 및 암호화폐 채굴주에 집중 투자하여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비트마인은 40% 이상 상승하며 채굴 관련주 강세를 이끌었고 오라클도 30%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인 시놉시스는 조정 국면에 접어들어 16%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AI와 클라우드 주식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기사입니다. 최고치 랠리 이어가는 코스피, 마이크론에 쏠리는 눈. 코스피가 금리 인하와 반도체 업황 호조 기대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1.46% 상승한 3,445.25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급등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순환매를 기다리는 전략이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긍정적인 전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승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덟 번째 기사입니다. 금융노조 주 4.5일제 선도 총 파업 임박. 금융노조가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하며 오는 26일 총 파업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요 은행들은 이 제도의 도입이 시기상조이며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주 4.5일제가 가족의 시간 보장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은행 측은 고객 서비스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금융 투자자들에게 금융권의 안전성과 인건비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기사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신청 내일부터 시작, 1인당 10만원 지급. 행정안전부는 내일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신청을 시작하며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사랑 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 업종의 소상공인에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열 번째 기사입니다. 삼성중공업 10년 만에 공모채 시장 노크 최대 3천억 원 발행. 삼성중공업이 10년 만에 공모채 시장에 진입하여 최대 3천억 원의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최근 조선업 호황과 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따른 것으로 모집 자금은 시설 투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무인화 공정설비 및 자동화 로봇에 500억 원, 유틸리티 설비 증설에 1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신용등급 상승은 사업 성장성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수익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나스닥 마켓맵 해설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까지 나스닥 지수는 22,631.48포인트로 전일 대비 플러스 160.75포인트, 플러스 0.72% 상승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마켓맵을 보면 대형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애플은 플러스 3.20%, 마이크로소프트는 플러스 1.86%, 오라클은 플러스 4.06%에 오르며 지수 견인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혼조세로 엔비디아는 플러스 0.24%에 그쳤고 TSMC는 마이너스 1.40%, 인텔은 마이너스 2.24% 하락했습니다. 아마존은 플러스 0.11포인트, 테슬라는 플러스 2.21%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으며 구글은 플러스 1.07% 상승했으나 메타는 마이너스 0.24% 하락했습니다. 헬스케어 업종에서는 존슨앤존슨이 플러스 1.17% 올랐으나 릴리가 마이너스 1.43% 하락하며 엇갈렸고 에너지 업종은 엑손모빌 마이너스 0.97%, 쉐브론 마이너스 1.66%로 부진했습니다. 금일까지 시장은 빅테크의 뚜렷한 강세 속에 반도체와 에너지 업종의 약세가 상쇄된 혼조 양상이 전개되며 전체적으로는 대형 기술주가 지수 상승을 견인한 하루였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지수입니다. 금일까지 코스피 지수는 3,445.24포인트로 전일 대비 마이너스 16.06포인트, 마이너스 0.46% 하락하며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대형주 가운데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99% 하락했고 SK하이닉스는 보합에 그치며 지수 반등을 견인하지 못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LG화학 등 2차전지 화학 업종 전반도 하락하며 지수에 부담을 주었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대표주 역시 약세를 보였으며 HD 현대중공업 등 조선 업종도 부진했습니다. 반면 카카오, SK스퀘어, 셀트리온 등 일부 성장주는 강세를 보이며 선택적 매수세가 유입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약 5,300원 원가량 순매수하였으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는 대형 성장주의 약세와 외국인, 기관 매도세가 맞물리며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마켓맵입니다. 금일 12시 기준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소폭 상승하며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상위권 알트코인 중에서는 BNB가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며 투자 심리를 개선했고, 솔라나, 도지코인, 리플 등도 동반 상승해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반면 일부 코인들은 하이퍼 리퀴드, 아발란체 등으로 낙폭을 기록했지만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변동이 거의 없어 여전히 대기성 자금 성격을 유지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이 대부분 소폭 반등을 보인 가운데 특히 BNB의 강세는 거래소 및 플랫폼 코인에 대한 수급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소형 알트코인 역시 스마트, 카르다노 등 일부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은 비트코인의 보합세 속에 BNB와 일부 알트코인의 강세가 투자 심리를 지지한 혼조 속 강세 장세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안정적 흐름이 유지되는 가운데 BNB를 비롯한 일부 강세 모멘텀을 가진 알트코인이 단기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므로 비트코인 중심의 안정적 비중 유지와 더불어 강세를 보이는 알트의 제한적 분할 접근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라이트 뉴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